셔터의 특성과 그 사진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터는 기본적으로 시간으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시간으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배웠던 조리기와 함께 셔터는 카메라에서 대표적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셔터는 카메라 밖에 그 셔터 버튼과 카메라 안에 셔터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셔터 막은 다시 말하면 그 필름 카메라, 우리 필름을 갈아 끼울 때는 그 앞에 까만 막이 이게 셔터 막인데, 요즘에 이미지 센서는 이제 우리가 열어볼 수 없으니까 이 셔터 막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셔터 막이 짧게 열렸다가 닫히면 적은 양의 빛이 이미지 센서에 전달되는 것이고, 이 셔터 막이 길게 열렸다가 닫히면 많은 양의 빛이 이미지 센서에 전달되는 것이요. 이런 방식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죠. 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그리고 셔터 버튼, 즉 카메라 밖에 셔터 버튼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셔터 버튼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1단계를 우리는 보통 반 셔터라고 부릅니다. 반 셔터. 이 용어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 셔터를 살짝 누르면 그 뷰 파일로 보이는 프레임, 사진 찍고자 하는 프레임 속에 사진 정보가 나타나고 동시에 초점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자동으로 맞춰져요. 다시 말하면 이 반 셔터를 함으로써, 셔터 버튼을 살짝 누르면 그 반 셔터를 함으로써 사진 찍고자 하는 사물의 정보와 초점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셔터 버튼, 즉 반 셔터에서 손을 떼면 그 정보도 사라지고 초점도 사라지지만, 그 반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 프레임 속에 정보도 살아있고 프레임 속에 그 초점도 계속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즉 셔터의 그 반 셔터를 자꾸 연습하셔야 실제 카메라 촬영이 있을 때, 사진 촬영이 있을 때 내가 실제 원하는 프레임 속의 정보와 초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장 셔터를 누르면 그 피사체가 이미지 센서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 일련의 단계를 잘 기억하시고, 이 특히 말씀드린 반 셔터에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 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고 그 노출, 뷰 파일드에 나타난 사물의 정확한 노출 측정치가 사물 정보가 표시되는 거예요. 이게 표시돼요. 그런 다음에 그 노출 정보를 확인하고 그 프레임의 어떤 구성적인 요소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셔터를 누르면 한 장의 사진이 이미지 센서에 기록돼서 완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 셔터의 개념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게, 즉, 그, 반 셔터 했을 때 뷰파인더, 그 프레임에 나타나는 사진 정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 앞에 빨간 요 직사각형, 초점이 맞은 부분이, 초점이 지금 맞고 있다는 거죠. 이게 초점 표시입니다. 물론 카메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초점 표시, 초점이 맞았다. 반 셔터 하면 여기 딱 나타나요. 또는 어떤 것은 신호도 울려요. 삐릭삐릭하고. 오케이? 아무튼, 역시 초점이 맞았다는 거죠. 반 스탑 했을 때. 반 셔터 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250이라는 것은 셔터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셔터 속도는 n분의 1초로 표시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250이라는 것은 250분의 1초라는 의미예요. 250분의 1초. 이 F12는 여러분 잘 아시죠? 조리개 값이, 조리개 수치. 조리개 값.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노출계라는 거예요. 노출계. 즉, 빛의 적정한 빛. 이 사진에 정확하게 적정한 빛.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가장 알맞은 빛의 양을 요 노출기가 측정해서 딱 요거 눈금을 제로에 맞춰 놓으면 요것이 노출이 맞았다는 거예요. 노출이 맞았다는 거예요. 다음에도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눈금이 요 1쪽 마이너스 1에가 있으면 노출이 마이너스 1 언더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이라는 것은 한 스탑을 얘기합니다. 2라는 것은 두 스탑을 얘기해요. 오케이? 또 반대로 플러스 1쪽으로 가면 플러스 1, 한 스탑 오버라는 거예요. 한 스탑 오버라는 것은 이 이미지가 너무 밝다는 거죠. 빛이 너무 많다는 거죠. 또 마이너스 1, 즉 한 스탑 언더라는 것은 이 이미지의 빛이 너무 적어서 어둡다는 겁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모든 노출계의 기준은 0에다 맞춰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 사진의 적정한 노출, 즉 빛이 가장 알맞게 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부분, 요 부분이 ISO, 즉 이미지 센서의 감도를 나타내는 거죠. 요 파란 표시는 이제 측정이 완료됐다 하는 표시인데, 여기에 나타난 이 정보 표시는 각 카메라 또는 각 카메라의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 4개예요. 나머지 복잡한 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정보가 아니고 괜히 이 모니터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니까. 다만 이 4가지, 셔터 속도, 조리개 값, 그다음에 노출계의 측정치, 그다음에 ISO 감도, 요 4가지가 가장 사진 찍는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셔터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뷰파인드의 표시 정보,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사진 찍는데 이 정보만 확인하면 프레임만 잘 맞춘 다음에 셔터를 마지막 2단계 셔터를 누르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는 거겠죠. 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셔터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찍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손바닥에 초점이 맞았죠. 가까운 데니까 제가 아웃됐어요. 근데 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프레임 구성할 때 우리는 이 사물이, 찍고자 하는 사물이 프레임의 가운데 오는 것을 그렇게 좋은 프레임 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한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옮겨버리면 가운데 초점이 맞으니까 실제 내가 찍고자 하는 손바닥은 초점이 아웃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원래 이 초점 맞췄던 이 지점에서 반셔터를 한 상태 누르면 이 정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누르면서 프레임을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요 손이 왼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초점 맞은 그 반셔터한 초점 맞은 손가락은 초점이 맞아 있고 원래 뒤에 부분은 배경이 아웃된 상태로 해서 프레임이 잘 구성됐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2단계를 눌러서 사진을 완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반셔터를 디자인, 그 프레임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사물이 가운데, 찍고자 하는 사물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한다. 프레임의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디자인 구성법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 손바닥을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옮기자 하는데 초점이 아웃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때 반셔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즉, 요 반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반셔터를 손을 떼지 말고 그 누른 상태에서 프레임만 조금 오른쪽으로 옮기면 손은 자연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니까 프레임이 평안하게 구성되죠. 이때 마지막 2단계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경우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러한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하게 연습하셔야 정말 좋은 독창적인, 나만의 낭할 수 없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네, 셔터의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다만 셔터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그냥 용어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첫째,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막은 이미지 센서 또는 필름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셔터막이 열리면 이미지 센서에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닫으면 이미지 센서에 빛이 닫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포컬 플레인 셔터는 좌우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전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후레쉬 있을 때 상당히 동조 속도가 좀 느렸습니다. 우리 이제 후레쉬 있을 때 이 셔터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속 셔터 스피드를 사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그 카메라의 셔터는 포컬 플레인 셔터를 많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전에 그 옛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필름을 끼울 때 그 앞에 셔터 그 막이 있어요. 그게 보여요. 이렇게 얇은 천이라든가 또는 얇은 금속판을 이렇게 만들어 천, 주로 이제 이 짧은 천을 만들죠. 검은 천으로 몇 개의 검은 천이 교차하면서 빛을 줬다 뺐다 하면서 이미지 센서, 필름에 빛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이미지 센서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열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셔터막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또 실제 이제 다음에서 배우겠지만 디지털 그 카메라는 이런 그 포컬 플레인 또 아니 물론 그 이런 셔터막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전자식 셔터라고 해서 전자식으로 된 셔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코팔 그 스퀘어 셔터라고 하는데 이것은 셔터막이 포컬 플레이는 셔터막이 좌우로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길게 열리지만 이거는 세로로 열려요. 세로로 상하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프레임에서 직사각형이니까 상하는 짧잖아요. 이제 빨리 움직이니까 후레쉬 동조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어요. 요 차이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그렇다고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프 셔터, 렌즈 셔터. 이 렌즈 셔터는 사실은 렌즈 속에 셔터가 들어있어요. 독특하죠? 렌즈 속에 금속판의 원형으로 만들어진 셔터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바디에 있는 게 아니라 렌즈에 있어요. 그래서 렌즈 셔터라고 하고, 그 렌즈 셔터의 모양이 리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나뭇잎? 잎을 이게 나뭇잎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리프 셔터 또는 렌즈 셔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렌즈 셔터. 렌즈 안에 셔터막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4호 카메라, 대형 카메라는 렌즈 셔터예요. 렌즈 안에 이 셔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셔터가 항상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레쉬 동조 속도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셔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레쉬를 사용하고. 보통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빠른 셔터를 사용해가지고 움직임의 어떤 흔적이라든가 움직임의 동작이죠. 움직임의 동작을 찍을 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한계가 있어요. 500분의 1초 이상은 최대 셔터 속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후레쉬 동조 속도는 제한이 있지만 그래봤자 500분의 1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포컬 플레이 셔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사진을 찍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열리는 거죠. 한번 여기 열리면 여기는 닫히고 그 다음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쭉 진행되면서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100분의 1초면 100분의 1초에 쭉 해서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포컬 플레이 셔터의 연속적인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셔터. 오늘날 대부분의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뭐냐면 실제적인 셔터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셔터막이 있는 게 아니라 정기적인 빛을 이미지 센서에 쐬어주는 거죠. 기능은 뭐 셔터막과 비슷한데 실제적인 어떤 막이 있는 게 아니라 전기가 이미지 센서에 빛을 계속 쐬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전자식 셔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셔터렉이라는 게 있어요. 셔터렉은 뭐냐면 셔터를 누르고 이미지 센서에 사진이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시간이죠. 무시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셔터를 눌렀을 때 이미지 센서에 바로 전달되는 거죠.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자, 그런데 문제는 셔터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셔터를 누르고 이미지 센서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물론 짧은 시간, 무시해도 되는 시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셔터를 누르고 바로 움직이면 그 이미지 센서에 기록된 이미지가 깨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셔터를 누른 후에 잠시라는 게 0.1초 잠시만 머무르다가 손에서 떼는 이런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셔터를 누르고 바로 떼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셔터를 누른 상태에서 잠시 0.1초 예를 들면 0.1초 정도를 기다렸다가 셔터에 손을 떼야 되죠. 그러면 셔터렉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무시해도 되는 시간인데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장시간 노출, 1초 이상, 10초, 1분, 10분, 1시간 이 장시간 노출일 경우에는 사실은 왜냐하면 셔터를 누르고 이미지 센서에 빛이 기록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즉 셔터렉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노출일 때는 셔터를 띈 순간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바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셔터렉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니다. 예, 여기 전자 셔터가 지금 보이시죠? 이 이미지 센서에 지금 빛을 주는 거잖아요. 이미지 센서에.
전자셔터 이미지 센서가 요 한 칸씩 주는 거죠. 이렇게 주고 닫히고 주고 닫히고. 즉 어떤 기능은 셔터 막과 어떤 동작의 기능은 같은데 다만 전기 전자기 된 빛을 이미지 센서에 직접 이렇게 투사하는 거죠. 이렇게 한 부분씩 한 부분씩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자식 셔터의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근데 이것은 전자식 셔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롤링 셔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줄씩 한 부분씩 잘라서 빛을 투사하는 방법. 이걸 롤링 셔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셔터의 종류 중에 이 글로벌 셔터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셔터는 이미 전체의 빛을 씌워줘요. 이미 전체에 팍팍 이렇게 빨리.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일종의 글로벌 셔터의 연속 동작이 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복잡하게 우리에서 구체적으로 사진 찍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셔터 속도에 의한 빛의 조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터는 시간으로 빛을 조절한다. 뭐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즉 셔터막이 짧게 열리는 시간, 그러면 이미지 센서에 빛이 적게 들어가겠죠. 셔터막이 길게 열리는 시간, 그러면 이미지 센서에 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빛을 조절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실. 그리고 셔터 속도의 기본 단위는 조리개와 마찬가지로 스탑, 스톱 이런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스탑, 두 스탑, 뭐 한 스탑 느리다, 한 스탑 빠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셔터 속도는 기본적으로 n분의 1초로 표시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보통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 보면은 4000, 2000, 500, 250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뭐 4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250분의 1초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카메라에는 대개 30초까지는 카메라 자체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30초가 넘어가면 비셔터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비셔터. 이 비셔터라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셔터.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비셔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셔터는 뭐냐? 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셔터막이 열려 있는 거예요. 셔터막이 열려 있어요. 계속 이미지 센서로 빛이 전달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빛이 아주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각 단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60분의 1초, 60분의 1초는 125분의 1초보다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한 스탑 느리다고 얘기합니다. 한 스탑 느리다. 즉 60분의 1초는 125분의 1초보다 한 스탑 느리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125분의 1초는 60분의 1초보다 한 스탑 빠르죠. 빠르다는 것은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도 이미지 센서에 적당한 이미지 센서의 사진을 잘 찍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또 만약에 60분의 1초는 30분의 1초보다 한 스탑 빨라요. 그렇죠? 이웃한 빠르죠. 이런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0분의 1초라는 것은 125분의 1초보다 두 스탑 빠르죠. 하나, 둘, 두 스탑 빠르죠. 그래서 500분의 1초는 125분의 1초보다 빛의 양이 적게 이미지 센서에 전달되어도 이미지가 적정하게 기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런 의미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러한 수치들은 카메라 종류별로 또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건 일종의 예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셔터에 대한 것을 정리해 드리자면, 즉 빠른 셔터일수록 이미지 센서에 전달되는 빛의 양은 적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빛의 양이 많은 날, 맑은 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맑은 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셔터 속도가 느리면 이미지 센서의 빛의 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빛의 양이 적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린 날, 이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셔터의 사진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 그야말로 사진과의 관계죠. 어떻게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셔터는
시간에 의해서 빛을 조절을 하니까 사물의 사물의 움직임의 순간 정지 동작과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셔터는 뭐? 사물의 움직임의 순간 정지하는 동작을 사진을 딱 기록해요. 순간적인 동작. 그 다음에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해요. 이게 셔터의 특징이에요. 아주 사진만이 알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의 움직임을 빠른 셔터를 사용하여 그 순간 동작을 정지 상태로 기록한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빠른 셔터를 이용하여 순간의 동작을 정지 상태로 기록한다. 아시겠어요? 반대로 느린 셔터를 사용하여 그 동작의 흔적을 기록한다. 요 셔터의 이 특성, 요게 사진적인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특성이 유독 그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진만이 할 수 있는 이미지 창작 방법이에요. 카메라의 특성 중에서 셔터 속도가 만들어내는 사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죠. 지금도 이런 셔터 속도를 이용해서 훌륭한 작품들을 만드는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직접 이거는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빠른 셔터를 사용하면 순간의 동작이 정지 상태에 기록된다. 느린 셔터의 속도를 사용하면 느린 셔터를 사용하면 그 동작의 흔적을 기록한다. 이걸 지금 기억하시고 직접적으로 실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셔터의 사진적인 특성은 이런 것에서 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셔터 속도의 변화에 따른 움직임의 정지와 흔적. 500분의 1초일 때 이 폭포에 쏟아지는 물은 순간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보이지만 1초의 사진 셔터, 아주 느린 셔터죠. 때는 그 움직임이 이렇게 흔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흔적으로. 그죠? 이 차이가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즉, 500분의 1초에서 점점점 셔터 속도가 느려지면 그 늘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흔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셔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갈수록 움직임이 정지된 동작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요 사진, 그 폭포 사진으로 그 빠른 셔터에 있을 때의 움직임과 느린 셔터에 있을 때 움직임의 차이, 이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임의 흔적을 한번 기록하시고 동작을 한번 순간 움직임의 동작을 정지시킨, 즉 빠른 셔터와 느린 셔터를 사용해서 사진적인 특성을 한번 몸에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건 30분 1초는 느린 셔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물의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움직임의 흔적이. 그렇죠? 움직임의 흔적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우리 그 폭포 그림에서 봤듯이 이게 30분의 1초일 때 이 움직임은 이렇게 흐린 동작이 됐지만, 만약에 이게 이 물이 더 느리게 가면 30분의 1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려지는 동작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정지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빨라버리면 이 물의 속도가 훨씬 빠르면 100분의 1초에도 이 움직임의 흔적이 안 잡힐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움직임의 흔적이나 그 동작의 순간 동작이, 정지 동작이 기록되는 것은 사진을 찍고자 하는 피사체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이 셔터 속도가 좌우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른 만큼 아무리 빠른 셔터를 써도 움직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 많이 보셨죠? 야구공에서 빠른 야구공인데 그 순간 정지하려면 그건 아주 빠른 셔터, 2000분의 1초 또는 그 이상의 셔터 속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빠른 공을 순간적으로 딱 일정에 멈추게 하는 동작은 전부 다 아주 빠른 셔터죠. 그거를 만약에 그 2000분의 1초가 순간을 정지하는 야구공을 잡을 수 있다면 1000분의 1초로 찍으면 그 야구공은 움직임의 흔적이 보일 겁니다. 이와 같이 피사체, 찍고자 하는 사물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셔터 속도의 빠르기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도 보시죠. 1000분의 1초인데
날아가는 그 오리가 순간 정지된 동작에 각양각색의 모양이 보이죠. 날개를 편 동작, 내린 동작, 활짝 내린 동작, 이런 것들이 순간으로 정지된 동작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카메라의 셔터 속도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해요. 빠른 셔터. 이 날개짓하는 오리의 이 날개짓하는 순간 정지 동작은 1000번의 1초에서 정지됐어요. 만약에 500번 1초도 빠르지만 500번 1초를 쓰면 이 동작이 흔들릴 수 있어요. 흐려질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셔터 속도가 상대적으로 바뀐다. 네? 그런 의미. 마찬가지로 여기도 날아가는 오리의 동작을 1000분의 1초를 사용해서 순간 정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순간 정지 동작이 다 달라요. 순간 정지 동작이 다 달라요. 그죠? 움직이는 모양새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날개 타는 거, 날리는 거, 여기, 물속에 헤엄치게 정지되어 있는 거. 요, 각양, 움직임의 순간 동작이 정지되어 있는 거죠. 왜? 빠른 셔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 그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카메라에 빠른 셔터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오케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저속 셔터, 느린 셔터의 특성은 뭔가 말씀드렸죠.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한다. 움직임의 흔적. 이거 정말. 느린 셔터의 특징은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한다. 아셨어요? 피사체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셔터 스피드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동작의 흔적을 기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는 그 피사체 속도가 따라서 셔터 스피드가 조절하니까 흔적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이 흔적이 다양하게 보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물의 그 이미지에 찍힌 그 사물이 마치 현실이 아닌 초현실적인 사물처럼 보이는 거죠. 초현실적인, 아시겠어요? 초현실적인 그런 사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속 속도의 사진적인 특징. 자, 기억하시고. 네, 이 사진은 느린 셔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15분 1초 아주 느린 셔터죠. 즉, 셔터를 우선으로 해서 15분 1초에 놓고 이 분수가 올라가서 떨어지는 모양을 이렇게 흔적을 뽀얗게, 하얗게 촬영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죠. 이게 느린 셔터가 특징인데 사실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물의 현상을 기록할 수 있는 게 느린 셔터의 특징이에요. 또 느린 셔터의 특징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하는 거죠. 움직임의 흔적. 이 셔터가 떨어지는 움직임의 흔적. 네. 그럼 이제 다음을 또 볼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의 흔적이 보이는 거죠. 30분의 1초를 찍는 거. 이건 셔터 우선이에요. 셔터 우선. 움직임의 흔적을 보이는 거죠. 셔터 우선입니다. 셔터 우선. 예. 이것을 한번 이제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셔터 우선을 찍으니까 움직임의 폭포가 떨어지는 움직임 흔적이 하얀 물감처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셔터 우선을 사용하는 셔터의 특성을 살린 거죠. 느린 셔터의 특성. 이것도 마찬가지 불꽃놀이에 찍은 거니까 불꽃놀이가 거의 1초를 찍었어요. 1초. 이게 1초를 찍으니까 불꽃놀이 떨어지는 이렇게 흔적이 일자처럼 이렇게 흔적이 쭉 보이는 거죠. 빛의 흔적. 이게 1초를 찍었기 때문에 아주 느리니까 불빛이 떨어지는 흔적이 보이는데, 만약에 좀 더 빨리, 그래서 4분의 1초나 8분의 1초를 찍으면 이 불꽃이 확 터지는 순간을 찍을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또 이것은 이거와 불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불꽃놀이 찍는 것은 불꽃이 순간적으로 터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노출 맞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트라이포드 반드시 필요하겠죠. 느린 셔터니까 삼각대 반드시 필요하고, 보통 예를 들어서 비셔터를 열어놓고 일부러 비셔터를 사용해서 불꽃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비셔터를 열어놓고 불꽃이 터지면 닫고, 또 셔터를 빨리 하고 느리하고 해서 다양한 그 셔터 속도를 사용해서 찍어야 그 불꽃놀이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한번 여러분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60분의 1초로 아주 느리게 찍었죠. 60분의 1초로. 느리셔서 찍으니까 이 파도가 이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의 흔적이 하얗게 포말로 이렇게 잘 나타나는 겁니다. 네.